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체크하고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CPI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 좀 있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가 없어요. 4월에 FOMC 회의도 없고요. 다음 빅 이벤트는 뭘까요? 다음 빅 이벤트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IB 은행으로부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가장 많이 실적 발표를 하고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거는 이제 4월 말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좀 밋밋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등락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전부 다 그냥 약박 강박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마이너스 0.03, 플러스 0.03, 마이너스 0.04 이 정도였어요. 주요 지표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달러너스도 약간 내려와 있는 그 상태인데 달러너스 수준 자체가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104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정 리스크가 반영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올랐고요. 2년 만기가 4.79%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네. 견조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 목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금요일날 반등을 양봉으로 주었고 어제는 그냥 등락했다. 주요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4.9% 올랐는데 요거는 어제 나온 뉴스가 아니고 그저께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전기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8월 8일 공개한다. 이거 다 들으셨죠? 요것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올랐고 본장에서도 4.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TSMC의 보조금 최대 66억 달러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무부에서. TSMC를 보는 이유는 보조금 내용도 있지만 반도체 전반에 대한 동향을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지진 관련해서 TSMC에서 어떤 이제 그 이후에 추후 발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TSMC 주가는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0.13%, 2,71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34%로 어제 코스닥이 하락함으로써 코스닥이 연간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69%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코스닥이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폭도 더 크고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먼저 내리고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연간으로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한 건 그렇다고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고요. 한 네. 2.6% 올랐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약세인 국면에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2월 밸류업 얘기하면서 2,700포인트 위에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 뭐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변동성이 강한 가운데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죠.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그리고 2위가 에코프로죠. 시가총액이 13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28조죠. 28조. 그리고 18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연간으로 16% 정도 하락했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코스피 이전 때문에 네네. 한 20% 하락을 했습니다. 20%가 하락을 했어요. 예, 이 두 종목 언제부터? 올해. 그래요. 올해 이 두 종목이 16%에서 20% 이렇게 두 종목이 이렇게 각각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이미 빠진 상황에서 더 빠진 거 아니에요? 약간 반등 줬다 또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가총액하고 코스닥을 비교를 해드리냐면요. 그 다음에 있는 종목이 HLB 알테오젠이에요. HLB가 12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알테오젠이 8조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셀트리온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제일 좋잖아요. 반도체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종목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게 리노공업하고 HPSP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3조예요. 리노나 HPSP.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좋다고 하는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신고가 하는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들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게 3조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와도 네. 저쪽에 13조, 28조 막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15% 20%씩 빠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 자체는 전체 지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끌어내린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뭐 시험가 나오는 종목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 비중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더 많이 빠진 거는 그동안에 올랐던 반도체 종목 역시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어제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하락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소폭 올랐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 여전히 삼성전자를 샀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어제 오랜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3%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이고 자동차 주식이 현대차와 기아가 3% 이상 오르면 코스피가 좀 오를만한데 강보합 수준에 마감을 한 건 전체적으로 매도 압박이 컸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상승이 278개, 하락이 593개, 2배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이 359개, 하락이 1205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제외하면 국내 기관들은 매도 우위이고 그리고 개인들도 전반적으로 좀 매도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좀 강세였고요. 요즘에 그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매도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눈치 보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방에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요즘에요. 네. 그런데 한투에서는 41.6조로 상향했습니다. 유지는 기존의 37조 정도에서 39.5조로 상향했어요. 그런데 외국계 IB들의 전망을 보면 CT에서 42조, 모건 스탠리가 45조, 골드만삭스가 45.8조, 맥쿼리가 46조. 45조, 46조요? 보시면 네.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은 대부분 45조 전후로 돼 있잖아요. 네. 국내에는 아직도 40조도 안 되게 보거나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35조에서 40조 전망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들은 지금 45조 보고 있기 때문에 약 5조에서 10조 이상 차이가 나요. 1분기가 지금 6.6조 나왔죠. 6.6조도 국내 증권사들은 상당히 낮게 봤는데 맥쿼리만 6.5조 정도 봤어요. 그래서 맥쿼리가 좀 맞춘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맞을지는 앞으로 가봐야 됩니다. 미래의 네. 일이에요. 근데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삼성전자의 수급의 차이가 이런 전망의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들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반면에 네. 국내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삼성전자 수급을 잘 보시면요. 국내 기관들이 SK 하이닉스가 계속 오르는 동안 SK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는 파는 또는 매수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추정컨대 롱숏 펀드들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롱, 한쪽은 숏. 전에 왜 연초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볼 때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왜? SK 하이닉스 오르면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를 거다. 삼성전자보다. 만약에 네. 떨어지면 SK 하이닉스가 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증권가에 계속 돌았어요. 그건 이제 그런 개념이 롱숏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폭 뭐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유리기판 반도체 테마도 지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먼저 그냥 연관돼서 해야지 귀에 여러분들 쏙쏙 들어올 것 같아서 연관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의 장단점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장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꽂는 예, 그 기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이제 예전에는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였는데, 거의 이제 유리로 세라믹, 바뀐다. 세라믹. 예전 플라스틱 하다 이제 세라믹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 이제 유리 기판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한다고 그랬냐면 인텔에서 한다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요 뉴스 한 두 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AMD에도 요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확 부각이 된 거예요. 네, 부각이 됐는데 장점은 기판의 면적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칩넷을 구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칩을 훨씬 많이 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균일하고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발열이 감소되고 전력 효율이 증가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겠죠. 그만큼 못했다는 거는 어려웠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정기적 연결을 위한 구멍 형성이 어렵다. 전도성 소재를 균일하게 충전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광학식 계층 시스템으로는 검사가 어렵다. 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로층을 쌓기가 어렵고 회로층과 연결도 어렵다. 어려운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 읽어봐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기술이겠죠. 기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추종하고 또 여기에 연동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장비사들 그쪽으로 공급망이 재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와 수율을 지금 잡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것과 따라갈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완성품의 개발 업체는 인텔이 제 가장 먼저 선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AMD가 있고 여기에 부품사들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중소형사도 있는데 중소형사는 좀 예민하니까 빼고 네. 조금 대형사들 쪽에서는 삼성전기, LG노텍, 이오테크닉스, SNS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보고서들 좀 나오고 그리고 움직임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이니까 뉴스를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 설명 좀 주셨고요. 시황과 투자 전망의 투자 전략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4월 들어서 첫째 주에 조정 하락 지난주에 보였고요. 이번 주에 뭐 어떻든 어제도 이제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급등을 했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악재 뉴스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변한 거죠. 네.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 중동적 지정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일부 후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은 항상 미래에 나올 일정과 이벤트를 바라보고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연말 되면 맨날 하는 게 뭐죠? JP모건 헬스케어 바라보고 네네네. 움직이고, 뭐 아마케 그리고 아마케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움직이고, 네. 그리고 뭐 GTC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움직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큰 게 하나 있죠. 뭐죠? 6월에 있을 애플 개발자 회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를 생각하는 게 항상 FOMC 회거든요. 근데 4월에는 없습니다. 짝수달이어서 5월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4월에 앞으로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이벤트는 뭐냐? 결국 이제 실적 발표뿐이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종목들, 즉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 종목들은 4월 마지막 주에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애플 이런 거는 5월 첫째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4월 마지막 주에 하고 그리고 중소형사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서 시장이 있는데 전체 시장은 이벤트 전까지는 눈치 보기나 아니면 그냥 종목별로 그냥 차별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전체 이제 방향을 없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실적 발표로 요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시장도 사실은 경계 심리가 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CPI가 요번에 좀 리바운드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FMC 회의록이 공개된다는데 이것도 매파적인 요즘에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총선 후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전체 시장의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속도를 좀 빨리 한다든지 내려갈 때 속도를 좀 더디게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결정 또는 정책적 결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밸류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정치색을 입혀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증권 가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 뭐 금투세 관련돼서 논의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아, 그래요? 그냥 전부 다들 금융권 전체 그냥 얘기를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시장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라보는 뭐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세금 정책. 예. 비과세하고 하는 이제 세금 정책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BM이 만들어지면서 벤치마크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추종하면서 연기금이 가면 국내 기관들은 그쪽으로 추종하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당별로 그 내용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당은 이제 뭐 금투세 폐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은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네네. 그런 것보다도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선거 전에 선거 표심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선거 끝나고 나서에는 어디가 더 우세하던 간에 전체적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은 세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미국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고 하던 중국도 계획 경제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쪽으로 갈 개연성 또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건 좀 예민하네요. 근데 그걸 빼고서 그런 예민한 부분을 빼고서 있는 그대로만 보면 이거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뭐를 걱정하는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네네. 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슬슬 이게 걱정스러우니까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장에서요. 그러다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 정해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국내 4월 들어서 특히 국내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심리로 인해서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는 특히 마이너스라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진행은 지금 매크로 시황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비교적 같이 만약에 미국이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어서 막 좋으면 이런 우려는 좀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역시도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분기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나서 터닝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올해 연초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 다 아시는 반도체 섹터 그렇고 또 하나는 화장품
화장품도 그렇고요. 뭐 네. 조선도 좀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이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에 있거나 그런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는 실적을 바라보고서 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참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시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호실적이 나와서 그냥 떠버리면은 그러면 그걸 잡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종목들은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해서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관리해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하는데요. 조금 의미 있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건데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물어봤더니 3% 정도더라. 이거는 4개월 연속 3%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뭐 이 정도에 계속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5년쯤 되면 3%. 예, 예. 2년 후에는 2.9%.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조사할 때는 2.7%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오래 돼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예. 그렇죠. 예. 아주 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5년 후에는 2.6%. 근데 전원은 2.9%였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최근에 휘발유가 오르고 식료품가 오르고 막 오르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겠구나. 연준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거 당분간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니겠구나. 결국 근데 이런 고물가나 또는 고금리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좀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 2년 내로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바꿨는데 대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가 이거 그냥 꽤 한 높은 상황을 한 3% 이상을 이렇게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다. 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이 경제가 좀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전망은 조금 안 좋은 비관적으로 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걸 굳이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미국의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좀 가지면서 이런 이제 조사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경로를 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뉴스는 봤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단되었던 공장의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파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삼성전자의 그 평택 공장 있잖아요. 이거 문 닫았었거든요. 공사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근로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막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보면서. 근데 중단되었던 평택 공장은 6월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은 4월 중순에 재개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 뉴스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의 이부진 이런 사람들의 그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간간히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524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매각을 한다. 매각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상속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매각 예정 가격은 할인율 최대 0.95%로 83,700원, 84,500원 정도 있다. 근데 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딱 움직일 만한 그 정도 규모가 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떻든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계속 시장에 나오면 나올수록 유통 뉴스가 많아지는 건 이제 이게 지금 악재죠.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5천억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 정도 되죠. 아이고야. 5천억을. 아니 상속세가 조단이잖아요. 와, 이게 얼마인가 세보다 5천억. 그런데 이게 워낙 대형주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있지 않은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못 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할인율은 별로 크지 않아서 이 정도 뭐 블록딜 치고는 거의 그 돈 다 받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할인율 1%도 안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과 SSD 가격을 20%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 고객사, 이 보도가 왜 나왔냐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게 아니고 여러 고객사의 가격 인사 통보를 해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전자시보에서는 D램의 3대 업체,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마 SK하이닉스 얘기할 것 같은데 가격 전적 발표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거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올릴 예정일 테니까 아마도 그래서 견적을 일단 중단하고 다음 견적으로 계약을 하겠군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은 지금 인상의 추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얘기했을 때 우리 왜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AI 확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쭉 해서 제가 한번 불렀더니 정프로님이 뭐 누구나 아는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1단계는 뭐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단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하드웨어가 지금 AI의 수혜를 보면서 하드웨어가 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산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증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전력 기기, 전력 뭐 또는 그쪽 관련된 것들은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게 또 확산이 돼서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전선주도 상승하는 이런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작년에 톤당 $8,000를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이 차트 보면요. $8,000, $7,800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9,257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력 케이블 판매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선 업체들이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선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 했네요. 하다 보니까 7번은 그렇습니까?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내일은 일단은 그 증시 안 열리니까 그렇게 또 휴일이잖아요. 저 휴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보니까 휴가요? 오늘부터 벌써 목요일, 금요일 이틀인데 이틀 휴가 내는 경우는 뭐 흔치는 않나요? 연차 쓰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흔치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연차 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쓰고 이틀 이렇게 또 어디 쉬시다가 이렇게 또 오시는. 근데 5월하고요 6월에 샌드위치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뭐 즐거운 휴일이 꽤 있습니다. 5월, 6월에 미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5월에 5월 5일 어린이날 6월에도 현충일 있고요. 현충일이 또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언제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5월 좋으시죠? 조금 이렇게 쉬는 날들이 좀 있군요. 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미리 예약들 많이 해놓으시고 오늘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정리할까요? 내일 쉬시고 모레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